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 급감했습니다. 시장 예측치를 크게 밑도는 어닝쇼크로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5조 원까지 줄어들며 반토막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경 글로벌마켓 뉴욕 컨퍼런스에 참석한 에릭 로젠그렌 전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의 실업률이 5%에 도달해야 연준의 통화 긴축이 끝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탈 회장은 지금은 채권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는 세계 종합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한화는 항우영과 함께 4차례 발사와 제작, 조립 등을 총괄 수행함에 따라 한국판 스페이스X의 선봉에 서게 됐습니다. 돈줄 마른 바이오 기업들이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자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으로 기존 주주들은 주가 하락 부담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또다시 10원이 올라 1,412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국감에서 빅스텝 가능성 시사하면서도 이 가계부채 부담 때문에 연준 인상 기조를 전부 따라갈 수 없다라는 시인을 하면서 한미 금리 차가 또다시 부각이 됐습니다. 이렇게 환율과 물가 부담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우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삼중고가 이제는 실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와 진단하겠습니다. 박 기자, 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나빠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더 나빴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는 삼성전자가 그리고 오후 3시경에는 LG전자가 각각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상대로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의 긴축 정책으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가계 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 두 기업에 충격을 줬습니다. 두 기업의 주력 제품인 이 가전제품과 스마트폰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분기 삼성전자가 거둔 영업이익은 10조 8천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에 1조 원가량 못 미치는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6분기 만에 전체 영업이익이 10조 원대로 떨어졌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금액으로 5조 원이 줄었습니다. 실적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영업이익 70%를 차지하는 반도체 부문의 부진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을 지난해보다 5조 원가량 줄어든 6조 원에서 7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IT 수요 부진으로 재고가 소진되지 못하면서 메모리 반도체인 디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생각보다 더 크게 떨어진 탓입니다. 문제는 반도체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거란 점입니다. 경기 둔화 여파로 IT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연말까지 실적 악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가격 방어를 위한 감산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삼성전자는 불황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반도체 호황이 시작될 때를 대비해 더 큰 반등을 노리겠다는 겁니다. 경쟁사인 마이크론과 키옥시아가 투자를 축소하고 감산에 들어간 것과는 정반대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재고 조절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생산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막는 규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도 어닝쇼크를 기록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21조 1,714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수익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7,466억 원으로 지난 2020년 2분기 6,722억 원 이후 최저치였는데요. 수치상으로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이는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에 GM전기차 리콜 관련 4,800억 원 규모의 충당금이 일시적으로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증권가에서는 LG전자의 영업이익이 원자재값 상승과 해상 운임 인상으로 이 기대치를 하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실적은 이 회사 내부에서 집계된 잠정 실적이기 때문에 따로 가이던스가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가이던스가 나오는 확정 실적 발표일은 LG전자가 이달 27일, 삼성전자는 다음 달 3일입니다. 네.
오늘 어닝 쇼크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크게 변화가 충격이 좀 없었습니다.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달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3.8% 오르고 있는데요. 그 기간 삼성전자는 6% 가까이 반등을 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추세가 전환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달에만 11% 급락한 것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 회복세가 되게 가파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이 실망스러운 실적에 개장 직후 2% 급락을 했지만 빠르게 낙폭을 만회하고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3분기 잠정 실적 결과가 이미 선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 방어가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더해 수급 개선 기대감도 이 상승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터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적이 나쁠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증시 안정기금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집행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수급 관련돼서 좀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기대감이 좀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러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주가 하락을 방어해주는 이 재료들의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4분기 실적은 3분기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또 전체 반도체 업황 역시 내년까지 이 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상승보다 하락 재료가 더 많다라는 분석입니다. 끝으로 국내외 대형 반도체 기업들 가이던스에 이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쯤이 삼성전자의 저점 매수 시기가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장마감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가 좀 어땠습니까? 네, 반도체는 울었지만 이 배터리는 웃었습니다. 배터리 소재 가격 상승이 배터리 판매 단가에 반영이 되면서 이 수익성이 개선이 됐고 또 북미 시장을 이 중심으로 해외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3분기 매출은 7조 6천억 원으로 이 영업이익은 5,21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무려 90% 급증을 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테슬라의 원통형 전지 수요가 우려와 달리 증가한 점과 또 유럽 고객사의 자동차 생산 회복으로 이 중대형 전지 매출액이 늘어난 점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장 증설에 나서면서 북미 지역 생산 거점을 발빠르게 확보한 것도 주요했는데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점 역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환율이 10원 오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은 분기당 100억 원씩 증가할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역시 좋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달 7.8% 하락했지만 이달에만 벌써 13% 급등했는데요. 3분기 흑자 전환 이 기대감의 하락장 속에도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배터리주들도 곧 실적이 나오겠죠.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삼성 SDI도 이 실적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매출 전망치는 5조 5천억 원으로 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영업이익 역시 이 5,10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호실적을 기록했던 지난 2분기 4,290억 원보다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제조업 경기 침체 속에서도 삼성 SDI가 이 호실적이 전망되는 이유는 배터리 매출이 크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매출이 가파르게 늘었고 이 차세대 배터리인 젠5 매출 역시 급증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젠5의 경우 니켈 비중 확대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키웠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삼성 SDI 역시 달러 강세로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면 삼성 SDI의 분기 영업이익은 75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다음 달 1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호실적 기대감은 마찬가지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지난달 8.7%가 빠졌는데요. 이달 들어서 8% 오르면서 이 지난달 빠졌던 것을 불과 4거래일 만에 모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 이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업종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배터리 업종은 향후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몇 안 되는 업종 중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실업률이 5%는 넘어야 연준이 통화긴축 기조를 바꿀 것이다. 이 한경 글로벌마켓 뉴욕 컨퍼런스에 참석한 에릭 로징그렌 보스턴 연방은행 전 총재가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월가 거장들은 대체로 지금의 경제 상황을 회의적으로 진단했는데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이 채권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뉴욕 현지에서 문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느덧 막을 내린 유동성 잔치 그리고 초저금리 시대. 각국의 자본시장은 매일같이 흔들리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눈은 미국으로 조금 더 기울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 금리 인상 속도, 그리고 고용시장 현황 등이 투자 방정식을 해결할 유일한 답이라고 본 겁니다.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는 지난 6월 기준 6.8% 오르며 정점을 찍은 뒤 7월 6.4%, 8월 6.2%로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인플레이션이 완화돼가는 신호로 받아들이며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미국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참여한 전 연준 위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And I'm skeptical that they're going to see that much progress in the next 2 or 3 months. I don't think they're going to react very much to an unemployment rate going up or the housing prices going down, at least in the near term. And part of my concern is wage inflation is so strong right now. So in order to get that wage inflation to come down, you're probably going to have a much weaker labor market. 인플레이션의 확실한 안정을 위해 특히 실업률이 5%를 넘어서는 등 경기 침체가 더욱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더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he conflict, and perhaps further negotiations can occur in the years to come after Putin is gone from the scene. 또 제임스 스타브리드스 전 나토군 총사령관은 미중 갈등이 10여 년 뒤에는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시장이 당분간 활짝 웃기 힘들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월가의 투자 거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We should sell more at the high prices, put on more defense. Buy more at the low prices, put on more aggressiveness. Most assets are priced appropriately relative to the level of interest rates. I don't see any assets that are that cheap relative to other assets. 현재 주식시장 안에서 눈에 띄는 자산이 없다고 분석하며 채권 상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에 참가한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은 경제 대가들의 입을 통해 고객자산 배분 전략의 키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하이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이런 어떤 금리 인상기가 좀 진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지에 대해서 좀 힌트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객들한테 좀 더 저희들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어떤 투자 전략을 짜는데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WTO 체제가 끝나고 지금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쭉 갈라지는 타이밍이고 그러니까 한 20년간 돌아갔던 규칙이 끝났거든요. 시장에서 한 40년, 50년 그렇게 해서 몇 번의 레짐 시프트를 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대한 태도라는 거는 분명히 배울 게 있는 것 같고 물가와 금리의 향방부터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까지 투자자들이 신경 써야 할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수록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보다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투자 수익의 90%는 주식과 채권 등 투자 자산별 전략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경 글로벌 마켓 컨퍼런스가 열리는 뉴욕에서 한국경제TV 문영민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 부진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앞으로 인플레이션 부담이 계속되더라도 주가는 예상만큼 크게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어서 홍원표 기자입니다. 한경 글로벌 마켓 컨퍼런스 둘째 날 오후 세션에는 월가의 투자 전문가들이 시장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뉴욕생명 투자운용의 투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재성 최고 투자 책임자는 주식시장을 당분간 보수적으로 본다면서도 헬스케어와 에너지를 유망한 분야로 꼽았습니다. 주식도 사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야 손님들이 주식 사라고 준 돈을 갖고 현찰을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주식 안에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냥 숨는 거죠. 어디 숨으면은 좀 덜 떨어질까인데 1번에서도 숨었고 뭐 헬스케어에서 에너지도 뭐 욕심내서 샀고 이런 밸류 쪽으로 계속 숨어서 가는 건 맞고
택이 많이 깨졌으니까 택에 욕심을 내야 되는데 언제부터 욕심이 나냐?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수준은 연말 4.5%로 예상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내년 초까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아직 최악의 시점이 오지 않은 것 같아 주식시장의 반등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월가의 대표적인 리서치 전문가 톰리 펀드스트의 창업자는 연준이 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지난 1982년 폴 볼커 연준 의장을 언급하면서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극단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투자자들의 예상만큼은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o talk about valuation, because you might ask yourself, well, even if inflation is coming down, shouldn't stocks get cheaper? And I want to highlight, I think, a very important point, which is that the stock market in 1982 did not get as cheap as people think. 톰리는 미국인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 지수는 점차 안정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지금은 중국의 공급망이 원활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기술을 이전받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항우영과 함께 4차례의 누리호 발사와 제작, 조립을 총괄하게 되는데 한국판 스페이스X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사업을 이끌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누리호 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체계 종합기업 우선 협상 대상 기업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한 이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누리호를 포함해서 다수의 우주 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는데 그런 한화의 노력들이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 같아서 무척 기쁩니다. 저희가 이제 또 남은 절차 충실히 임해서 항우연으로부터 관련 기술을 성공적으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 기업에 선정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과 2024년, 2026년, 2027년 등 모두 4번의 발사가 예정된 누리호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한화는 오는 2027년까지 모두 6,87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고 한국판 스페이스X로 거듭난다는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서 7번째로 성공한 누리호 발사에서 심장격인 75톤급 액체 엔진 제작을 담당하면서 기술력 검증도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기술 이전에 대한 세부 협상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선정 기업을 의미하는 체계 종합 기업으로 확정됩니다. 한편 우선 협상 대상 기업에 오르지 못한 카이는 이번 선정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위성 분야에 집중 투자해 차세대 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정부가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금감원에서도 18조 원 규모의 태양광 관련 대출과 펀드가 부실화되진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부실률은 0%대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매달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재원을 마련하고 전력 수급과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정부가 이 기금 사업과 관련해 합동 점검 TF를 구성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전력 산업 기반 기금의 절반 이상을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조금 부당 수령, 세금 계산서 허위 신고와 같은 다수의 비리가 최근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점검 과정에서 실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소, 고발 등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태양광 대출 및 펀드 부실 여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태양광 부지와 발전 시설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 잔액은 지금까지 11조 2천억 원, 태양광 개발사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정된 사모펀드 규모는 6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대출 부실률도 고정 이하 여신 비율도 아직까지는 0%대지만
만기가 최소 10년 이상으로 길고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섣불리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고 그 양에 따라 REC를 받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12만 원대에 거래됐던 REC 가격은 올해 6만 원대로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여기에 태양광 대출의 90% 이상이 변동대출로 금리 인상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태양광 사업 비리 점검 최종 결과를 내놓는다는 계획입니다. 태양광 대출 및 펀드 부실 여부와 관련해선 생산 전력 판매 방식, 담보와 보험 가입 여부 등으로 범위를 넓혀 자산 건전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유상증자에 나서는 바이오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게 된 건데 국내 바이오 산업의 위기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최근 1,000억 원 대규모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제넥신.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 3상 임상 자금 조달을 위해서입니다. 제넥신을 포함해 최근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이오 기업은 10곳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오스코텍, 제넥신, 아이큐어, 카이노스메드, HAB는 주주 배정 형태로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과거 기업들의 유상증자가 대부분 제3자 배정임을 고려하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최근 바이오 시장이 좋지 않아 벤처 캐피털 자금 등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투자금이 마를 대로 마른 상황. 때문에 주가 하락이란 리스크를 감소하고 주주들에게 자금 조달을 강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물린 주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유증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기업들이 가장 꺼려하는 자금 조달 방식 중에 하나가 주주배정 유상증자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손 벌릴 곳이 없어서 일반 주주들한테 손을 벌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들에서는 좀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아요. 자금이 없으면 백신 치료제 개발 포기는 물론 기업 존속 자체에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유상증자 기업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사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분들을 자금 조달 목적으로 좀 명시했었던 부분을 보면은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사채 원리금 상환에 대한 압박도 같이 조금 받고 있는 부분 때문에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석 가리기의 기회라는 의견도 있지만 자칫 줄도산으로 바이오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식습관 변화로 전립선 비대증에 걸리는 20, 30대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병원 가기를 꺼려하는 환자도 많다고 하는데 이 전립선 치료제가 대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관련 시장이 뜨겁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남성들을 괴롭히는 질병 중 하나인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배뇨장애를 일으켜 육체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주는 질병으로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환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60대 이상 고령층뿐 아니라 20, 30대의 환자 비중도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며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제약사들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을 출시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동국제약은 최근 생약 성분의 제품을 출시했고 현대약품도 부종 감소에 특화된 약을 선보였습니다. 두 제품 모두 임상실험에서 빈뇨 등 증상 개선 효능을 확인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고려해 임상 연구를 통해 효과 안전성이 입증된 일반 의약품으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 발매로 정확한 판매 추이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소비자 커뮤니케이션에 따라 소비자 문의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온스의 경우 남성 전립선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소팔메토가 임상 근거 부족으로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휴온스가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영역 확장에 나선 겁니다. 이미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개선 효과를 입증한 데다 보건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만큼 내년 초 시장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국내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시장 규모는 5천억 원, 글로벌 시장은 연평균 8% 이상 성장해 오는 2024년 5조 원으로 확대될 전망. 질병 특성상 숨어있는 환자가 상당한 만큼
전립선 비대증 시장을 둘러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V6의 우수한 상품성에 제로백 3.5초와 최고속도 260km/h의 뛰어난 동력 성능, LSC와 RBM 등의 세계 최초, 최고의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그동안 SKC의 자회사 SK넥실리스로부터 공급받던 동박 물량을 일진머티리얼즈와 해외 업체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올해 말 SKC와 맺은 5년짜리 장기 계약이 끝나가면서 권영수 LG엔솔 부회장이 납품처를 옮기기로 내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LG엔솔과 SK온 사이에 있던 조단위 소송전이 앙금으로 작용했다는 분석과 함께 동박의 탄성과 두께를 토대로 LG엔솔의 배터리 스펙이 SK온으로 유출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뒀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 국내 주요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SK텔레콤은 자회사 메타버스 플랫폼 e프렌드에 회사 차원의 다양한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레전드 가수들의 공연을 모여서 관람하거나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또 네이버의 제페토는 이용자들이 자발적인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분위기로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특색 있는 맵을 만들고 이용자들이 들어가서 즐길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게임과 비교해서 메타버스는 목적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을 늘리기 위한 조치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특집 다큐 바이오 1번지 보스턴에 가다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